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동맹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중국 공산당이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공애들이 어떤 협박 메시지를 냈는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하지 않는 문재인을 대신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 도어 스태핑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생각은 문재인의 참모다웠고 그래서 소인배 딱 그 자체였는데요. 박수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로 짐짝처럼 밀어내 북송한 탈북민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다가 발각돼 우리 한국으로 온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에 깨알 만한 재미를 더해 보도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관영 매체가 협박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절대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쭈구리처럼 저자세를 취하지 말고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요. 칩4 동맹이란 미국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과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구상입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한국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길이길이 펼쳐댔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깊이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 근거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 니네 한국 칩4 동맹에 참여하기만 해봐.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의 칩4 동맹에 참여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갈래 의견으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라고 진단한 애들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 매체이고 반대로 미국의 전문가는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즈는 지난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약 90조 3,070억 원 가운데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48%, 약 43조 3,4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칩4 동맹 참여 결정을 미룬 이유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대체하고자 독자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역 내 산업망 탈동조화로 혜택을 볼 나라는 없다. 지역 경제 주체들은 미국의 전략을 따르지 말고 중국과의 협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이죠. CSIS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수석 부소장 겸 전략기술연구원 국장의 주장을 소개했는데요.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면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두고 한국은 중국 반도체 시장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맞서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이스 수석 부소장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다른 선도국인 미국, 일본, 대만과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미국은 합법적인 경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이런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방한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칩4 동맹 등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 상황입니다. 관계부처들도 칩4 동맹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참여 여부를 늦어도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맡았던 박수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문답을 갖는 것을 뜻하는 도어 스태핑에 대해 우리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러움과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 헤드라인 멘트에서 박수현을 두고 왜 소인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문재인 니네보다 잘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좋아하고 응원을 해줘야지. 문재인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해서 호응을 얻을까봐 전전긍긍합니까? 정말 존팽이들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게 문재인 약속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살지 그랬습니까? 고작 1년에 한 번, 신년이 돼서야 미리 준비한 A4 용지 보고 기자들 질문 받고 그렇게 꽉 막힌 소통을 해왔으니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잘할까봐 별 희한한 걱정 따위나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전 수석은 19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도어 스태핑을 처음에 했을 때 되게 걱정했다. 형식은 아주 신선하게 잘 차용을 하셨다라고 지 주제도 모르고 주제 높게 평가했습니다. 박수현은 다만 내용과 태도가 이제 문제일 것이다. 이런 걱정을 사실 했다며 대통령께서 형식과 내용, 답변하시는 태도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말에 어폐가 좀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답변 태도에 대한 걱정도 하고 걱정을 참 이래저래 다방면으로 많이 하시네요. 이 걱정 저 걱정 할 시간에 니네 문재인이 지금 살인죄로 고발당해서 깜빵 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 걱정이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방금 문재인이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 있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축을 떠밀듯이 강제 북송된 그 탈북민 2명은 북송된 지 3일 안에 처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경위를 알고도 그 북한 주민 2명이 탈북자들을 돕다가 걸려서 고문을 당할 게 두려워 자유의 나라, 한국으로 온 젊은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2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3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위원들을 비롯해 전 기무사 직원,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이다.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된다며 40일 전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 어민 2명이 북송 후 3일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어민 2명이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북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5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에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이부에 체포됐다며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며 5가구도 모두 김책시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업 후에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김은광 민간위원은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 살다 온 분,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는 보위부와 해안경비대 등 관계자들을 찾았는데 이틀간 27명이 관련 제보를 줬다며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단 몇 명이라도 집단 사륙한 그런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뒷감당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증언과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어선은 문재인 패거리들이 주장하는 오징어 조업을 하기 위한 배라기보다는 탈북을 돕는 이들과 탈북을 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승선했던 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작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또한 강제 북송 직전 문재인의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고 하죠. 법무부 사람들이 강제 북송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문재인 측이 얘네들 탈북자들을 도운 좋은 사람들이야 가 아니라 탈북을 도와서 김정은 수령님의 신기를 마구마구 건드리는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북한으로 보내 라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준비한 3가지 소식 유익하게 잘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저희 채널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